고객님들이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설계사분들 많이 찾아요. 근데 전화가 오면 뭐라고 얘기하지?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사고가 나면요, 그 협의하거나 합의할 때 좀 복잡해지긴 해요. 절대 좀 하지 말아야 될 말이, 요즘 자동차 사고 처리에 대해서 신입분들하고 1년차, 3년차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질문이 많아서 오늘 좀 종합적으로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본 영상은 일반적인 사고 처리 절차를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입니다. 실제 보상, 과실, 합의 결과는 사고 상황,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손해, 가정, 법률, 의료 판단은 해당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 순서는 사고 접수 후에 대인 대물 처리, 과실 선정, 그리고 고객님의 보험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질게요. 왜 설계사분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냐면, 고객님들이 개인보험 뭐 여러가지 화재 뭐 이런 보험들 많이 가지고 계약도 하고 하지만, 개인적으로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고객님들이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먼저 찾는 게 개인보험 가지고 계신 설계사분들 많이 찾아요. 근데 전화가 오면 뭐라고 얘기하지?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진짜 집중적으로는 다 외우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의 과정은 알아놓은 다음에 고객이 전화 왔을 때 처리를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. 첫 번째는 사고 전에는 당연히 개인보험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담보와 보험료를 설정을 해주시겠죠. 그 다음은 사고 후에 사고 처리하는 절차와 보상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게 될 거예요. 핵심 순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, 현장 확보, 보험사에 접수된 접수 확인, 치료, 차량, 과실 비율을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은 개인 보험까지 체크. 이게 하나의 순서다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요, 고객님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사고 나실지 전혀 예상이 안 돼요. 저녁에 핸드폰 수면모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, 내가 자고 있지 않는 시간에 연락이 온다면 첫 번째로는 전화 왔을 때 고객님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주십시오. 부상 여부, 또 다른 사고가 있는지, 현재 위치가 차량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를 체크를 먼저 해주시고요. 두 번째는요, 사실 요게 앞으로 오면 좋아요. 접수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? 보험사가 오는 중에 해도 되니까. 보험사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서 그 위치에 보험사가 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고객분들은 너무 당황해서 분쟁이 정말 자동차 사고로 많잖아요. 근데 증거 자료가 없어서 이 과실 비율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사진을 먼저 찍게 해야 됩니다. 어떻게? 차량에 파손된 부위랑 현재 사고 난 부위의 차선, 주변의 환경을 찍는 위치, 그리고 신호 여부, CCTV가 있는지 여러 가지 기록을 찍어 놓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, 블랙박스 당연히 확보해야 되죠. 상대편 블랙박스 있나 이것도 보시고, 출동한 보험사가 오면 상대편 내 거 블랙박스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시면 좋아요. 아까 사진을 계속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. 분쟁. 나중에 찾으려니까 없어. 그러면 과실을 뒤집으려 해도 그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뒤집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사실 자동차 사고는요, 과실 비율 합의가 안 되면 분심이라고 분쟁심위원회에 올라갑니다. 그게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걸려요. 근데 그 분쟁이 끝나서 걔네가 판단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이의 신청을 한 다음에 또 한 달 추가로 이상 더 걸립니다. 진짜 오래 걸려요.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어디까지 가죠? 민사까지 가죠. 근데 민사까지 가려고 하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, 자료들? 그래서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해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제 어쨌든 초기 근거자료 확보했고 보험사 접수됐으니까 사고 담당자가 와서 처리를 해준 다음에는 다음날 보험사 대인 접수처랑 대물 담당자가 배정이 돼서 연락이 올 거예요.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서 나올 겁니다. 대인 접수번호는 상대 쪽에서 접수번호가 오면 그 번호 갖다가 병원에 가서 접수번호 불러주시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. 대물은 아직 과실 비율이 나온 게 아니니까 우리 쪽하고 상대 쪽 두 군데서 안내가 올 건데, 저희는 주로 어디다 소통을 하냐면 대물 담당자 우리 측이랑 소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. 굳이 상대 측에다가 괜히 얘기를 해서 실수하거나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나서 체크해야 되는 게, 많이들 놓치세요.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자동차 보험의 담보, 운전자 보험 여부, 개인보험 담보도 체크를 하시고 나면 어느 정도 준비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대인에서 아까 접수번호 받고 치료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일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,
통원 치료를 해도 되는데 입원하세요 강제하거나 권유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. 그건 고객이 알아서 할 거고 그 영역은 의사의 영역이지 설계사의 영역은 아닙니다. 그래서 설계사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 이제 1차년 3차년 되신 분들 억지로 고객한테 저렇게 안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몸 상태에 맞게 신경외과, 정형외과 이런 데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의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보험서 접수되고 아까 대인 치료받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영역이 이건 고객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. 아직까지는. 첫 번째로는 치료 비용, 병원 비용이죠. 대인 담당자가 서류가 들어가면 알아서 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자료, 휴업 손실, 상실 수익이, 기타 손해 요 정도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항목들이에요. 다만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. 우리는 손해사정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사정을 대리로 계속 해준다거나 변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안 돼요. 그러면은 법으로 위반하는 겁니다. 고객님한테 위자료, 휴업 손실, 상실 수익의 기타 손해, 향후 치료비용이나 간병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들을 안내해서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고객님이 선택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해드리는 거다.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. 뭐냐면 치료비들 과실 상계에 따라서 액수가 좀 정해져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너무 디테일하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.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고객님이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예요. 합의금 얼마 나오나요? 저 몇 주 진단인데 얼마 나와요? 확답 주지 마세요. 기본적으로 얼마 받아들이죠.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. 손해사정 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어떤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보고 나서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야지 아, 이 사람 나랑 계속 소통하면서 나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고객님들이 모르는 건데 고객님들이 같은 사고 같은 진단이라고 하더라도요 개인적으로는 치료하고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더러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진단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진단면 하나로 통상의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듣고서 그렇답니다, 그렇대요 얘기할 거예요? 아니죠. 사람에 따라서 단순 염자라고 하더라도 몸에 느끼는 부담이 다 다를 수는 있잖아요. 그래서 통상적인 얘기를 보험사에서 많이 하는데 그 통상적인 얘기를 다 수용하거나 수긍하면 안 된다. 왜? 고객님이 같은 진단이라도 느끼는 강도와 정도와 치료 방식은 다 다를 수 있고 업무 환경에 따라서 치료를 억지로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살펴봐 주셔야 돼요. 여기까지는 치료였는데 재물 쪽으로 넘어오면 복잡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죠. 당연히 사고 난 만큼 과실 비율에 따라서 수리비 발생하지만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차를 못 쓰니까 교통비용이라든지 렌터카 이런 거 지급 받으셔야겠죠. 영업용 차량은 휴업 손실이 좀 휴차 손실이 발생을 하죠. 일을 못 하니까 그런 것도 산출을 해봐야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. 차를 산 지 5년 이내라서 시세보다 강가가 됐을 때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같이 찾아봐드리는 역할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. 대신에 약관 기준이 조금 강화가 돼 있다 보니까 애매한 문구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역시나 또 저한테 물어보십시오. 같이 해소를 해드릴게요. 사례가 하나 있는데 차량 가액이 보험 가입할 때 2,200만 원이었어요. 근데 차량 수리액이 BMW 차량인데 1,880만 원 이렇게 수리 비용 나왔어요. 보통 약관에는 차량 가액에 준하거나 높았을 때 전손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수리를 해도 차를 타야 되는 상황을 고객이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담당자랑 소통을 하면 전손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.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이거 아까 전손 처리 예시예요. 아까 우리가 과실 비율 산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고객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요거거든요. 정말로 블랙박스가 없어서 주변 CCTV 찾는 경우도 있고 그게 없는데 사진까지 안 찍으신 경우도 있고 저한테 연락이 없이 혼자 처리하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 못하고 지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첫 번째 주의사항 블랙박스 갖고 무조건 하시고 주변 CCTV 있는지 보시고 현장 사진 진짜 좀 많이 찍어 놓게끔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이 과실 비율은 손해보험 협회에도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근거가 이겁니다. 사고 영상, 사고 유형에 따라 신호, 속도, 주정차 여부 이런 걸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분쟁할 때 근거 자료로 기준이 정해져요. 어쨌든 핵심은 자료를 많이 수집하자.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
게 뭐가 있냐면 비슷한 사고 케이스를 찾아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주변에 정보가 많은 손해사정사분들이나 지인 경찰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좀 좋더라고요. 하나의 팁입니다.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안타깝죠. 사고가 났는데 버스거나 택시거나 뭐 트럭, 렌트카 이런 공제회사랑 사고가 나면요, 그 협의하거나 합의할 때 좀 복잡해지긴 해요. 그래서 고객님들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는데 절대 좀 하지 말아야 될 말이, 공제니까 이거밖에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, 원래 공제는 이렇게 적게 줘요,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담당 창구랑 소통을 하고 이런 필요자료들을 고객님하고 논의해가지고 같이 처리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공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렵다고 단정지어서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같이 자료 수집해서 해결해 보십시다라고 얘기하고, 향후에 처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면 전문가한테 논의해가지고 처리를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저도 어머니께서 버스 타다가 급정거하셔가지고 저 앞에까지 구르신 날 머리 박은 케이스가 있었거든요.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응급실 가셔서 입원까지 하시고 이런 큰 사고여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좀 처리를 잘 해주더라고요. 일단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. 많은 설계사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이 담당자하고 소통을 하다가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마찰이 생기고 굉장히 많이 싸우시거든요. 대도 안 되는 말하면 힘도 빠지고 화도 나기도 하죠, 많이. 근데 이렇게 왜 이거밖에 돈이 안 돼요? 저 이거 가지고 민원 넣겠습니다, 다른 사람은 이만큼 받았다는데요? 하면서 예시를 들면서 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근데 이 방법을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고객님이 해야 될 말이죠, 이런 것들이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현재 치료를 더 받고 있습니다, 실제 소득의 기준에 우리가 더 손실 본 게 있다,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다시 재검토 부탁드린다, 이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좋아요. 그분들이 보험사에서 산출하는 자료는 통계치예요, 통계치.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객님들이 일하고 있는 환경들이 다 다르고 실제로 치료하는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상으로 나오는 합의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정했다고 해서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준 자료를 놓고 더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. 마지막인데요, 대인, 대물, 과실 다 확정이 났어. 그 다음 고객님 치료 다 끝났어요. 그럼 여러분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. 당연히 고맙다는 소리도 듣겠지만 개인보험의 운전자 보험에 부상치료비 있잖아요. 자동차를 서가 났을 때 부상치료비 청구해드려야 되고, 이건 분명히 운전자 보험 있으면 살펴봐 주세요. 그 다음에 고객님들이 심하게 다치는 경우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게 골절이랑 내장 파열이 굉장히 많거든요. 안전벨트 매도 내장 파열 많이 돼요. 팁 하나 드리면 겨울철에 패딩 입고 안전벨트 매시는 분들이 있죠. 그 압력 때문에 내장 파열 더 잘 됩니다.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패딩 입고 안전벨트 채우면 안 돼요. 그래서 그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담보도 있잖아요. 수술비, 골절 진단비, 골절 수술 관련해서 입원 관련, 상해 입원 관련 담보, 그 다음에 후유장애, 옛날 뭐 1세대 표준 뭐 이런 실비들 종합적으로 고객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걸 찾아주시는 걸 해주시면 이거 아니에요, 이거. 결국에. 그래서 그렇게까지 조금 노력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, 제가 전반적으로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중간에 너무 복잡한 거 생략했어요, 일부러. 왜? 디테일하면 머리 아프거든요. 그러니까 과정만 오늘 느끼셨으면 좋겠고, 중간에 사례가 생겨서 해결이 필요한데 누구 전문가도 없고 자동차 되게 어렵고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했을 때 모르겠으면 1차적으로는 저한테 사례가 많으니까 연락 주세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큰 사고는요, 보험 설계사 영역이 아니에요. 어디 영역이다? 손해사정의 영역이니까 혼자 해결하려다가 돈 못 받아주지 마시고 손해사정사 연결해 주시는 게 진짜 좋아요. 그분들이 그러려고 자격 취득한 거니까. 아시겠죠? 오늘 진짜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. 저 영상 계속 찍어야 되니까 매번 얘기하지만 구독, 좋아요, 댓글 필수로 좀 궁금한 거 남겨주시고, 궁금하신 게 세부적으로 있으면 본문의 카카오톡 링크를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